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그래요. 진짜로. 그거 하나 하고 햄버거 하나 있어. 단 하나 드리고. 아, 지난달에 제 지점장이 여기 치킨 쏘셨다고 출혈이 많다고 막 그러셨는데 왜 뻥제 그거 아니 저한테 뻥치신 거예요? 그럼 모르죠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아니, 저한테 본인 치킨 사가지고 빵꾸 났다고 말일이어가지고 막 그랬다고 그랬는데 오늘 그러면 우선 가위바위보 하시죠. 가위바위보 하고 제가 기분 좋게 시작할게요. 어차피 날씨도 덥고 영화도 보시면 좋으니까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가방에 있나? 있을 거예요.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엔젤리너스 2장하고 영화 티켓 2장 해서요. 한 장씩 드릴까요? 영화 하나, 커피 하나, 영화 하나, 커피 하나, 나머지 다른 분 몰빵 할까요? 영화 둘, 커피 둘 가요. 그래요? 매주 영화 둘, 커피 둘 가세요. 한 분, 2명 뽑으세요. 그럴까요? 네. 쟤는 또 영화 드시면서 커피 드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매니저님이 가위바위보해서 여기서 이긴 사람 한 명 일단 그럼 되잖아요. 제가 이것도 운영하는 방식이 있으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한번 운영을 해볼게요. 좋아요. 네,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롯데손해보험 교육매니저 정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비가 확 죽었어요. 제가 가진 게 많아야 되는데 회사를 못 들어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기분 좋게 영화 티켓하고 커피 한 장씩 2장 제가 나눠서 좀 드리도록 할게요. 가위바위보는 이렇게 할게요. 제가 제 앞에서 가위바위보를 할 건데요. 저를 이기시면 돼요. 이기시면 돼요. 남은 한 분 아니면 또는 2분에게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괜찮으세요? 네. 어떻게 참여하시려고요? 자, 가위바위보 한번 할게요. 오른손 위로 들까요? 가위바위보. 비긴 거 살릴까요 말까요? 비긴 거 살릴까요 말까요? 비긴 거까지 살릴게요. 죽여요? 가차 없어요? 금방 끝나요. 이거 비긴 거 살려도 금방 끝나니까요. 비긴 거까지 살릴게요. 가위바위보. 좋아요. 가위바위보. 와 혼자 이긴 거 같은데? 가위바위보. 와 혼자 이겼어 이렇게. 아니 저 혼자 이겼어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있으시구나. 어머 죄송해요. 아니 있잖아요. 제가 우리 팀장님 영화 티켓 먼저 2장 드리고요. 다시 한번 커피 2잔 가위바위보 할게요. 오른손 들어볼까요? 가위. 저는요 남자인가 봐요. 주먹을 되게 좋아했어요. 가위바위보. 감사해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팀장님 커피, 팀장님 영화 티켓 제가 교육 마치고 우리 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유정이요. 김유정님? 네. 알겠습니다. 저희 언니는 정유정인데 이름이 비슷하시네요. 엔젤리너스예요? 네, 엔젤리너스 아마 라떼하고 라떼 한 잔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낼 거예요. 네. 저도 이제 가오가 있으니까 2잔을 드리고 갈게요. 가진 거 다 털고 갈게요 오늘. 그러면 교육부터 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롯데 이번에 7월달에 조금 상품이 좋은 점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판매하면 좋을지 잘 안내를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건강보험은 도담 자녀보험 태아부터 30세까지는 무조건 이거 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태아보험 도담으로 안내를 조금 부탁드리고요. 15세부터 60세까지는 더할창 건강보험 아마도 보험료적으로 너무 경쟁력이 있는 상품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에 운전자 보험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간편 플랜인데요. 자부상이 7,000 14급 기준 의사 월급만 봐도 얼마예요? 70만 원 지급해주겠대요. 60세까지 드리니까요. 그것도 확인해서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편가입 건강보험 상품 되게 좋은데요. 이게 65세까지 뇌혈과 허혈성 진단비가 1,000만 원이 들어갔는데요. 조금 주력 감액이 좀 되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판매하시면 좋은지도 같이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담 자녀보험 이제 다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다시 한 번만 찝어드릴게요. 일반암, 유방자전 소외감, 대장전막내암도 1억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고요. 유사암, 기갑경제 각각 2,000만 원 보장이시죠. 그래서 고객님들에게 안내하실 때
각각 2000씩 보장이라고 한번 찝어서 안내해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고객님들은 유사암 2000 이러면 한 번인 줄 아시는 고객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찝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암 수술비 롯데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기갑경제 몇 %예요? 저희 매회 600만 원에 1회 한 400만 원, 최초 1회 한 1000만 원 지급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매회 600만 원에 기갑경제 유사암은 100% 보장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큰 강점이니까요. 고객님들에게 안내해 주시면서 판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항암 방사선도 마찬가지예요. 갑상선암은 타사 항암 방사선 몇 % 보장 받으세요? 보장 받고 있어요? 10에서 20% 보장 받으시잖아요. 저희는 갑상선 100% 전부 보장이에요. 그것도 확인해서 고객님들에게 안내해 주세요. 갑상선암은 이미 사는 암이라면서요. 그래서 자주 수술하고 치료도 많이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강점으로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암수술비는 알찬건강보험에도 암수술비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서는 기갑경제는 별도 운영되고 이 도담에서만 100% 보장이에요. 그래서 고객님들에게 헷갈리지 마시고 제안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질병후유장애 여전히 좋아요. 롯데 하면요, 질병후유장애하고 이대질환 진단비는 진짜 보험료가 저렴하거든요. 단품으로 업셀링 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으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고, 뇌혈관 화혈성 진단비, 수술비 풀로 다 넣으면 너무 좋은 거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지난번에 제가 양성뇌종양 설명해드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번에 해드리겠다고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려고요. 양성뇌종양이 있잖아요. 양성뇌종양 당부 자체가 이전에 이제 생부에서도 있었지만 점점 사라지고 가액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계속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손해율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자꾸 삭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도담에서는 2천만 원 보장받으실 수 있어요. 이 양성뇌종양은 뭘까요? 양성뇌종양, 머리 종양이 머리 종양이 있는 게 양성뇌종양이잖아요. 근데 양성이랑 또 악성이 있어요. 양성은 뭐고 악성은 뭘까요? 악성은 암이고 양성은 좀 약간 착하네. 암은 아닌데 착한 애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이게 조금 차이가 있대요. 침윤과 전이가 있으면 악성이고요. 침윤과 전이가 없으면 양성이래요. 그래서 이 양성, 침윤과 전이가 없는 종양이 뇌에 있는 게 양성 뇌종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류가 신경교종이랑 승막종, 뇌하수체 종양 뭐 이렇게 다 있는데요. 얘가 문제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얘는 좋은 애일 수도 있고 나쁜 애일 수도 있대요. 심지어 좋은 애인데도 몇 년이 지나면 나쁜 악성으로 변화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 양성으로 수술했어요. 암진단비에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특히나 머리에 종양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도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듦에도 불구하고 진단비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근데 머리 안 열어도 되죠. 여기 구멍 뚫어가지고 뭐해요? 간말 나이프 수술로 안에 내시경 넣어가지고 수술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 놓치지 말고 고객님들에게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뇌하수체 종양은 15%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굉장히 위험하대요. 이 뇌하수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네, 호르몬 분비를 담당하는 기관이래요. 근데 이 뇌하수체 종양이 점점 늘고 있고, 여기 보니까요 5년 새에 34%나 증가했대요. 특히나 이 뇌하수체 종양은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걸릴 확률이 1.7배 정도 높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뭘까요? 여성들은 여성 호르몬, 뭐 남성도 남성 호르몬이 있지만 여성은 뭐 생리주기도 있고 임신도 하고 나중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 분비가 굉장히 다양하대요. 그래서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데, 이 뇌하수체에 이전에 제가 한번 또 교육을 했더니 어떤 지점장님께서 본인 뇌하수체 종양 수술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으시냐고 했더니 괜찮대요. 근데 이전에 옛날에는 뇌하수체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혹시? 뇌하수체가요, 이 코 뒤에 있대요. 코 뒤에 있대요. 그래서 이전에는 뇌하수체 종양 수술을 하려면 이 코를 이렇게 절제해가지고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했대요. 근데 요즘에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요. 콧구멍으로 뭐만 넣어요? 내시경만 넣어가지고 바로 수술할 수 있대요. 그만큼 효과도 좋고 수술도 간편하게 이루어지는데 뭐예요? 환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보는 저렴한 것 가격 대비해서 나중에 큰 보장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잘 관리해서 고객님들에게 안내해 주시고 주변에 보시면 이게 악성이 아니기 때문에 떼어내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지켜보잖아요. 추적 관찰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양성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이유는 뭘까요? 머리에 있기 때문에 자꾸 신경을 눌러서요. 장애가 올 수가 있대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양성뇌종양 수술한 분하고 소개팅을 했다고 그 얘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아니 제 주변에서 뇌종양 있으신 분을 처음 뵌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7살이에요. 근데 저만 시집을 못 가고 다 시집을 가고 친구들이 다 아기가 있어요. 근데 신랑이 3살이 어려요. 근데 누나 이제는 시집 가야 된다. 누나라고 해요. 누나 이제 시집 가야지. 왜 안 가냐고.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대요. 그래서 난 됐다 이랬는데 해주겠대. 꼭 가야 된대요.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 이런 직업의 남편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직업이 그렇게 전생에 나라를 구하면 만날 수 있는 직업일까요? 어떤 직업이 그렇게 좋아요? 항해사래요. 맨날 나가가지고요. 아니면 한두 달만 들어온대요. 그래서 돈은 많이 버는데 집엔 안 온대요. 그래서 굉장히 돈 쓰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에 나라를 구해 얻을 수 있는 남편 직업이라고. 그래서 저를 막 소개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야기를 해서 그래 우선 만나보자. 그 친구네 가족하고 같이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그분이 석계 쪽에 사시는데 저는 청라 쪽에 살거든요. 근데 오시겠대요. 그래서 너무 멀지 않나 싶었더니 오신대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만났어요. 그랬더니 7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렇게 거리가 머니까 차를 끌고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람이 선입견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택시를 타고 오시는 중이셨어요. 근데 차 하도 막혀가지고 7시잖아요. 내려가지고 또 다른 택시를 갈아타고 이렇게 해서 어렵게 오셨는데 한 2시간 정도 있다 오신 거예요. 근데 그 2시간 늦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걸로 먹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치집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이 친구 신랑이 저한테 그 전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머리에 이렇게 이렇게 밴드를 붙이고 올 거래요. 근데 이거 너무 놀라지 말래요. 운동하다가 뭐 떨어져가지고 다친 거래요. 그래서 굳이 다친 것까지 이야기를 하나 싶었어요. 근데 진짜 이제 좀 늦게 왔지만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 진짜 반창고를 붙이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왔으니까 이왕 왔으니까 막 인사하면서 했어요. 근데 저도 뻘쭘하니까 어머 여기 운동하다가 많이 다쳤냐고 물어봤어요. 뭐 봉합수술 했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배에만 많이 있어가지고 순수했나 봐요.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오늘 퇴원을 했대요. 그래서 어머 괜찮으시냐고 했더니 양성뇌종양 수술을 하고 퇴원해서 오느라 조금 늦었다는 거예요. 퇴원해서 석계서부터 택시를 3번 타고 청라까지 오신 거예요. 근데 저희가 거의 그 참치는 술을 조금씩 먹잖아요. 그래서 술을 먹고 있는데 뭐 제가 한 3잔 먹었는데 그 얘기를 해가지고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랬더니 막 허세를 피우더라고요. 아우 아니라고. 자기 먹을 수 있대요. 그래서 위험한데 그럼 조금 반 잔씩만 먹으라고 했더니 아니래요. 그래서 막 마시더니 한 5잔째부터 자꾸 소주잔을 들면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야 이거는 같이 있다가 큰일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제 그만 마무리를 하고 나가서 커피를 마시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나가서 커피를 먹는데 갑자기 이분이 저거 결혼을 해야겠대요. 프로포즈를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이게 머리를 뚜껑을 열진 않았지만 이게 정상은 아니다. 요즘에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이렇게 구멍 2개로 수술은 하지만 이게 정상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참 그 제 인생에 우리 팀장님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스토리가 하나 생겼어요. 그분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양성뇌종양 이 교육을 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그분 때문에 우리 팀장님들께 이야기를 드리면 되게 웃으시면서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마무리를 해요. 어쨌든 그렇게 양성뇌종양 수술해서 갓 태어나신 분이랑 나는 소개팅한 그렇게 어마어마한 여자다라고 마무리를 지었더니 어떤 팀장님께서 막 그러신 거 한 지사에서 그래가지고 결말을 얘기해줘야지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결말은 있었을 텐데 그랬더니 어떤 결말 말씀하시냐고 연결됐냐고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니 죽어서 살았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뒤로 연락을 안 해가지고 그분이 살아 계시겠죠. 요즘에 양성뇌종양 수술하신다고 돌아가시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주변에도 계실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양성 뇌종양 종양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간질이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쓰러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어떤 분들은요 갑자기 청력이 훅 떨어진대요. 그러면 노안 때문에 얘가 안 들리나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근데 그게 여기 귀 쪽에 신경 쪽에 종양이 생겨서 청력이 갑자기 떨어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기능 중에 갑자기 떨어지는 곳이 있으면 아마도 한번 검사를 꾸준히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되었든 저희 도담도담 자녀보험에서는 얼마 보장 받는다고요? 2천만 원 보장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객님들에게 꼭 놓치지 말고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뇌혈관 수술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뇌혈관은 혈관 수술비예요. 혈관성 질환 때문에 하는 게 수술이고, 요거는 그냥 양성 뇌종양인가 이건 진단비고, 만약에 수술을 하시게 되면 질병 수술비에서는 보장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우리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수술비를 갑자기 생각하는데, 수술비가 매회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전에 제가 교육 왔을 때 수술의 정의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어요? 안내해드렸나요? 수술은 절단과 절제 행위가 반드시 공존을 해야 되잖아요. 의사가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절단과 절제의 의미, 절단은 뭐고 절제는 뭘까요? 이거 간혹 헷갈리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좀 헷갈렸어요. 절단은 뭐고 절제는 뭘까요? 찢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감상으로 보면 절단 내버려 막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절단은 막 잘라버리는 게 절단인 것 같고, 절제는 뭔가 느낌이 이쁘잖아요. 그래서 째는 느낌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반대로 알고 있더라고요. 대장 용종 절제술을 생각하면 이해가 빠르게 되실 것 같아요. 대장에 용종이 생겼어요. 용종을 잘라서 버리잖아요. 이걸 절제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잘라서 버리는 게 절제, 절단은 이렇게 째는 걸 절단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서 조금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수술은 굉장히 중요한 거, 절단과 절제 행위가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이제는 신기술이 어디에서 조금 등록이 되면 신기술로 인정을 받은 수술은 절단과 절제 행위가 없어도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제가 이 수술 이야기하면서 뭐 하나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팀장님이랑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빡 까먹었어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찌되었든 요즘에 신기술이 되게 많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거 없는 거가 나뉘어지지만, 그래도 인정받는 수술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도 알고 계시면서 고객님들에게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찌되었든 뇌하수체 종양은 점점 늘고 있지만, 코 속으로 내시경을 넣어서 바로 수술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수술이지만, 수술 비용은 진단비를 따로 준비하지 않으면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뇌혈관이랑 화혈성 진단비 지난번에도 중요한 거 이미 말씀드렸고, 협심증이 중요한 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혹시 협심증 진단받는 방법? 그것도 얘기 안 해드렸죠. 제가 자주 못 뵈니까. 제가 솔직히 뇌혈관은 판매하시기가 어렵지 않은데 얘가 문제잖아요. 생성부 통틀어서 급성심근경색만 있어서 협심증에 대해서 니즈가 없으신 분들도 많이 있고, 심장질환 이미 준비가 많이 되어 있다고 안 하시는 고객님들에게 심장질환, 심장 부여잡고 병원 가면 90% 이상이 협심증이기 때문에 급성심근경색 가지고 있어도 1억, 2억 갖고 있어도 보장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허혈성 진단비가 필요하잖아요. 심지어 우리 도담도담 자녀보험에는 이 허혈성 진단도 납입 면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교육을 또 했더니 어떤 팀장님께서요, 협심증 진단 코드 진짜 받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또 카메라 촬영돼가지고 갖고 되는데 아니 이거 회사한테 혼날까봐 제가 왜 어떻게 받기 쉽냐고 여쭤봤더니, 아니 주변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팁을 알려주시겠대요. 되게 정확하게 팁을 알려주신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협심증 환자의 증상이 뭐예요? 가슴이 쪼이고 두근거리고 막 먹먹하고 답답한 게 협심증 환자의 특징이래요. 그래서 가슴을 부여잡고 병원에 간대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아직까지 살 수 있다고 집에 가라고 한대요. 아직 멀쩡하다고 했대요. 그래서 집에 왔어요. 근데 가슴이 먹먹하고 찝찝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이렇게 찝찝한데 왜 의사 선생님은 멀쩡하다고 하지? 그럼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그럼 어떤 선택을 해요? 다른 병원에
가봐야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이때 중요한 팁은 다시 가슴을 부여잡고 동일한 병원으로 가셔야 된대요. 그래서 동일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살 수 있다. 멀쩡하다. 돌아가셔라 이렇게 하신대요. 돌아왔어요. 진짜 분노가 나잖아요. 나 진짜 아파 죽겠는데 왜 의사는 계속 괜찮다고 하냐. 그래서 우리는 진짜 어떤 선택을 해요? 진짜 큰 병원에 가서 진짜 좋은 검사를 받아봐야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이때 진짜 중요한 팁은 뭐예요? 동일한 병원으로 다시 가셔야 된대요. 그럼 어떤 진단 코드가 나와요? 상세불명 협심증 코드가 나오는데요. 근데 제가 이거를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유는 뇌혈관 질환도 마찬가지고 허혈성 진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질환이에요? 혈관성 질환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나이 먹어가면서 그 신생아 아기처럼 혈관이 100% 빵 깨끗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 찌꺼기가 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미세하게 찌꺼기가 껴서 미세하게 좁아지면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갑자기 가슴 통증이 생기는 건 언제 생겨요? 겨울에 많이 생기잖아요. 이유는 미세하게 좁아졌대요. 근데 갑자기 추워지니까 혈관이 수축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이게 수축이 되니까 가슴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겨울철에 협심증 환자가 굉장히 많다라는 이유가 그 이유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더워 죽겠는데 여름에 이 혈관성 질환을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생뚱맞게 겨울을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잖아요. 근데 혈관성 질환은요. 추운 겨울에도 위험하지만 더운 여름에도 굉장히 위험하대요. 더운 여름에는 왜 위험할까요? 자꾸 얘가 막 더워가지고 혈관이 처진대요. 맞아요? 혈관이 처지면 뭔가 넓어질 것 같은데 그럼 막 빵빵 뚫려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게 아닐까요? 그게 아니라 여름에는 우리가 날이 더우니까 뭐가 많이 나요? 땀이 많이 난대요. 그래서 체내에 땀이 수분이 많이 배출되니까 피가 끈적끈적해진대요. 그래서 여름철에 물을 많이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피가 끈적끈적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혈전도 생길 수 있고 돌아다니다가 막히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저희 교육 매니저님 중에 한 분, 남자분 유일한 청일점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작년에 여름에 너무 더웠잖아요, 날씨가. 근데 계속 너무 더워하시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그러더니 한 2주 있다가 갑자기 급성 뇌경색이 오셔가지고 수술하셨어요. 이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운 겨울철, 그다음에 더운 여름철에도 혈관 질환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금 더워지기 전에 포커스 맞춰서 고객님들에게 판매하셔도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거리를 계절 트렌드에 맞춰서 판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최대 5천만 원까지 20세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30세까지 3천만 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전에 보여드렸나요? 우리 협심증 수술, 협심증 때문에 수술하면 무슨 수술해요? 스텐트 삽입 수술하잖아요. 협심증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심장으로 들어가는 관상동맥이 좁아졌어요. 좁아졌어요. 좁아졌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 협심증 환자의 특징은 평상시에는 우리하고 동일하다가 갑자기 운동하거나 갑자기 계단 오르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가슴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유는 이렇게 갑자기 무언가를 할 때 심장에서 나 피도 더 주고 산소도 더 많이 공급해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상동맥이 어떻게 됐어요? 좁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활하게 공급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기 때문에 가슴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좁아진 혈관을 스텐트를 삽입시켜서 넓혀주는 거예요. 원활하게 잘 공급될 수 있도록. 이 수술이요 500에서 한 700만 원 정도 한대요. 그래서 우리 스텐트 삽입 수술 한 번 하시잖아요. 그러면 100세까지 만수무강 잘 할 수 있죠. 계속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손해율 높은 담보들을 꼽아봤더니 롯데에서는 1위가 가족일배책이고요. 2위가 허혈성 수술비래요. 이렇게 허혈성 수술비가 한 번 지급됐다는 건 향후에도 반복적으로 지속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담보 중에 하나예요. 솔직히 회사에서 손해율이 높다라는 건 고객 입장에서 진짜 반드시 좋은 담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객님들에게 얼마 비싸지 않은 담보니까 꼭 놓치지 않고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뇌혈관 수술을 할 때 하는 수술인데요. 시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뇌혈관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부풀기 시작했어요. 그냥 두면 뭐예요? 빵 터져요. 뇌출혈이 되겠죠. 빵 터지기 전에 여기 클립으로 딱 막아주는 거예요. 더 이상 부풀지 않도록. 이게 결찰술이라고 하면 결찰술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부풀었어요. 근데 놔두면 빵 터지겠죠? 빵 터지기 전에 여기 코일로 막 감아줬어요. 어떻게? 혈관으로, 혈액이 혈관으로만 통할 수 있도록. 이게 코일 색전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뇌혈관 수술에는 이 두 가지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알고 계시면서 고객님들 청구하시거나 이럴 때 안내해드려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자료는 제가 남겨드리고 갈 테니까요. 고객님들 만났을 때 같이 자료로 사용하셔도 될 것 같아요.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최대 20세 기준으로 2,600만 원 각각 지급이에요. 매회.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2천만 원에 질병 수술비 100만 원 20세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34대 질병 수술비 500만 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수술, 뇌혈관, 심혈관 수술에는 각각 다 보장받으실 수 있는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2,600만 원 보장 매회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20세 기준으로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최대 얼마까지 가입 가능해요? 5천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잖아요. 최초 진단받고 수술하시게 되면 스탠드 삽입 수술하시면 얼마 지급이에요? 7,600만 원 지급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단받고 수술해가지고 만약에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었다고 생각할게요. 나머지 6천만 원은 우리 어디에 써요? 나중에 혹시라도 수술해야 되니까 남겨두나요? 빚도 갚아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그치 아파트도 사야 되고 왜 다른 게 자꾸 고장이 날까요? 그래서 생활비로 다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향후에 다시 아프게 됐을 때 진단비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수술비가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매회 지급이잖아요. 우리가 막 수술비 이야기하면 고객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야 이거 매회 지급되고 이거 너무 좋은 담보라고 이야기하면 야 이거 매회 지급되는 거 뭐가 필요하냐고. 우리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뭐요? 실손 의료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야 실손 있으면 이거 다 보장받을 수 있는데 그때 실손이 진짜 좋은 보험인 거는 맞고 필요한 것도 맞아요.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전에는 100% 전부 보장받는 상품이었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됐어요? 3년 갱신에 자기부담금이 10만 원이었어요. 만약에 1,000만 원 수술비가 나왔으면 이전에는 1,000만 원을 다 돌려받았지만 이후에는 10% 100만 원을 내 돈을 줘야 보장받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자기부담금이 선택이지만 20%의 1년 갱신이에요. 그럼 1,000만 원짜리 수술을 하면 200만 원 내 돈 줘야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야 실손 의료비가 많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저렴하게 잘 이용할 수 있지만 이 실손 의료비의 단점, 갱신형 보험의 단점이 뭐예요? 계속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보장받고 싶을 때까지. 내가 지금서부터 100세까지 살아가면 100세까지 매년 오르는 보험료를 감수하면서 가지고 있어야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보상받고 있지만 나중에 70세 이후가 되셨을 때는 경제 활동이 없어요. 그러면 그 오름 아직 체감하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오르는 할증 보험료에 대해서 그때 만약에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대요. 그럼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대신해줘요? 그 수술비, 매회 지급되는 수술비나 질병후유장애가 그 역할을 대신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님들에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안내해드리고 위험성에 대해서도 한번 안내해드리면서 같이 수술비도 제안해드리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매회 2,600만 원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그 30세 성인이 자녀보험을 가입하면 좋은 이유가 있잖아요. 이건 당타사 다 통틀어서 모두 전부 포함이죠. 우리 자녀보험이 좋은 이유는 뭐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막 30세, 25세, 27세 성인이에요. 회사원인데 자녀보험, 막 어린이보험, 자녀보험 이런 걸 가져갔어요. 그럼 고객님이 뭐라고 해요? 야, 나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자녀보험을 가져갔냐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자녀보험의 좋은 점. 보험료가 우선 저렴하고요. 연계도 최소화되어 있어요. 또 가액도 제일 높잖아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 1년 이내 감액 기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0세 성인이며 자녀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나이면 자녀보험을 가입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예요. 오늘 가입했는데요. 신장을 3번 부여잡아가지고 다다음 달에 협심증 진단 코드가 나왔대요. 그러면 100% 보장이에요? 아니에요? 100% 보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고객님들에게 다시 한번 체킹하시면서 안내해드려도 좋겠다. 2대 진단 되게 중요한데 제가 그냥 딱 2대 진단만 넣을 수 있게 가지고 왔어요. 20세까지 5,000, 30세까지 3,000, 그다음 수술비 2,000. 30년 다 100세 만기 했더니 2만 원, 3만 원 때문에 다 업셀링 해드릴 수 있대요. 심지어 여기 암 100만 원만 넣더라도 나중에 납입 면제 보장받으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업셀링을 하는데
항상 팀장님들은 말씀하세요. 야 30년은 너무 지겹대요. 그래서 내가 싫대요. 30년 납을. 내가 싫어서 30년 납 싫대요. 그리고 고객님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30년 납도 되게 좋거든요. 이유는 남면이 되고요. 제가 한번 막 고민을 해봤어요. 이 30년 납의 강점을 어떻게 비교해서 설명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더니 갱신형 보험이랑 비교하면 너무 좋겠더라고요. 갱신형은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지만 최소 보험료가 있잖아요. 최소 보험료가 거의 얼마예요? 기본 3만 원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도담도 최소 보험료가 2만 원은 있지만 맞아 갱신은 보험료가 저렴한 것도 장점이야. 근데 내가 보험료가 7천 원이지만 3만 원을 다 내야 돼요. 언제까지? 20년이면 20년 기간 동안. 근데 아무 일도 없었대요. 근데 더 보장받고 싶어요. 오른 보험료를 내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동일하게 언제까지? 내가 보장받고 싶을 때까지. 그러면 계속 돈을 내야 되는 전기납인데요. 보험료 보면요. 30년 납으로 했대요. 보험료가 갱신형 보험료하고 비슷해요. 30년 갱신이라고 생각하고 가입해 30년 내면 100세까지 안전하게 보장받으실 수 있다. 이게 무해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갱신이랑 비갱신이랑 선택해서 한번 비교해서 설명해 주셔도 좋고 우리가 이렇게 단품으로 판매하실 때에는 이 담보만 없어서 판매하시는 건 아니실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 20년 납 100세 상품으로 다 가지고 계시지만 이 특약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담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업셀링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때는 굳이 30년 납 100세 만기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우리가 진단비가 진짜 필요한 나이가 몇 세예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건 몇 세예요? 40세, 50세, 60세, 이제는 70세까지도 중요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20년 납 100세 만기 상품 유지하면서 보험료가 업셀링은 항상 보험료가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30년 납 80세 만기, 30년 납 90세 만기, 뭐 20년 납 80세 만기 다양하게 납기하고 만기를 선택하셔가지고 복층으로 설계해드리는 거예요. 야 기존에 있는 걸로 풀보장 받고 이거는 진짜 필요한 이 연령대에 없으면 안 되니까 저렴하게 업셀링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러면 만약에 이거 20년 납 80세 만기 하잖아요. 이거 거의 대부분 2만 원대로 내려가실 거예요. 그렇게 이용하셔도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태아보험도 그 혈관성 질환에 대해서 예외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애기가요 2018년도 8월 달에 태아보험을 가입했어요. 타사에 있나 봐요. 저희한테는 암하고 뇌혈관이랑 화혈성 진단비만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11월 달에 태어나자마자 전두엽에 뇌경색증이 왔어요. 그래서 바로 진단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어른보험일 경우에는 뭐예요? 1년 이내에 50% 감액 기간이 있지만 그렇지 않게 100% 다 보장받은 경우예요. 태아든 어디든 이제 요즘에는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혈관성 질환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잘 고객님들에게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고 풀담보는 지금처럼 잘 안내해 주시고 제가 5,500 플랜으로 가지고 와봤어요. 일반암 5천만 원, 그 다음에 뇌혈관 화혈성 진단비 5천만 원, 20세까지 그 다음에 수술비 넣어드렸고요. 21세부터 30세까지는 5천만 원 일반암 넣어드렸고 뇌혈관 화혈성 3천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2천만 원 넣어서 5천만 원 맞춰드렸어요. 이것도 동일하게 30년 납 100세 만기로 했더니 보험료가 이래요. 근데 30세 같은 경우에는 8만 5천 원 이렇게만 넣고 8만 5천 원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고객님도 계세요. 그러면 업셀링이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저렴하게 고보장 받으실 수 있도록 만기를 선택해서 복층으로 제한해 주셔도 너무 좋겠다. 이제는 진단비가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죽을까 봐서 우리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아야 되니까 진단비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는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요. 어떤 치료를 받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진단비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진단비 놓치지 않고 저렴하게 고객님들에게 업셀링 해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암 진단이에요. 이거 암 1억 만들었는데요. 제가 암 1억에 유삼 2천, 5천에 1,000, 그 다음에 수술비는 유방자전도 다 100% 보장이어서 제가 넣어드렸어요. 30년 납 100세 만기 했더니 보험료가 5만 원이면 이렇게 다 넣을 수 있대요. 30세는 5천만 원이에요. 요것만 딱 넣으면 이렇게 5만 원 들어간대요. 나쁘지 않죠. 여기에서도 보험료가 더 줄이고 싶어요. 그럼 뭐예요? 만기를 조정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렴하게 고객님들에게 이용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10세 기준으로 제가 일반암 1억 넣었고요. 유삼 2천 넣었어요. 수술비하고 뇌혈관 화혈성 진단비 100만 원씩은 납입 면제 때문에 넣어드린 거예요. 보험료가 44,000원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유방자전, 전립선암, 그 다음에 대장전막내암도 1억까지 보장이고
기갑병제 유사암도 각각 보장이기 때문에 어때요? 알고 보면 8천만 원짜리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는 제가 자격지심인 거예요. 왜 이때는 이렇게 유사암이 없냐고 말씀하시면 저희는 8천만 원짜리예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뻔뻔하게. 질 수 없으니까요. 근데 타사도 마찬가지로 이 유사암이 5천만 원 들어가더라도 각각 보장이잖아요. 저희도 각각 보장이기 때문에 소외가 그 기타암, 유사암은 솔직히 2천만 원이어도 충분히 보장받으실 수 있잖아요. 어떤 보험이든 최초 1회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고객님들에게 다시 한번 체킹해서 제안해 주시고, 말씀드렸다시피 암수술비, 기타암, 갑상선 제자리 확정돼도 보험 가입금액 100% 지급되어 있다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우리 제안서 가져가실 때 암진단비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진짜 조금 중요한 사항들은 미리 체킹하셔가지고 고객님들에게 안내하실 때 한 번 더 안내해드리는 것도 좋고, 제안서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험 들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보험 들지만 향후에 몇 년 있다가 보험 이제 청구할 일이 생겨서 보험을 꺼내봤을 때 체킹되어 있지 않으면 기억할 수가 없어요. 기억하지 못하면 이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냥 이런 것들은 잘 기재해서 고객님들이 나중에 향후에도 잘 보실 수 있도록 체킹을 해드린다면 아마도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30년 납을 하면 환급금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어요. 20세가 30년 보장받더라도 200% 나오고, 10세가 70년 보장받고 80세가 되더라도 252%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양하게 이용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보험은 목적성을 가지고 제안을 하시잖아요. 거의 대부분 야 근데 보험은 야 환급금으로 팔면 어떡하냐, 보장받으려고 가입하는 건데.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보장받으려고 가입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내 포커스를 어디에다 두고 고객님들에게 잘 안내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보장이 우선이에요. 그럼 보장으로 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나는 이 사람이 나중에 목적 자금화시켜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환급금을 이용하시면 좋겠죠. 그렇지 않아요? 야 나중에 너 우리 이거 80세까지 보장받다가 필요 없으면 이거 뭐 하시면 돼요? 나중에 노후자금 사용하면 돼. 이거 그냥 우리 20세까지는 사망연계가 하나도 없잖아요. 질병이든 상해든 없어요. 그러면 이 자녀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요, 질병이든 상해든 사망했어요. 그러면 뭐가 나가야 돼요? 책임 준비금이 지급돼야 되는데요. 무해지 상품은 적립보험금이 빵이에요. 뒤에 나와 있는 환급표에 나와 있는 이 금액, 이게 전부 다 책임 준비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굳이 사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고객님들에게는 야 굳이 여기다가 돈 더 비싸게 사망 넣지 말고 나중에 사망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이 해지환급금을 말씀해 주시면서 사망은 뭘로 빼면 돼요? 생명보험으로 빼셔서 세트로 판매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생명의 역할이 있고 손보의 역할이 있는데, 질병에 대해서는 손보가 강점이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생보에는 생명에 대한 건 보장 범위가 넓잖아요. 질병 사망 80세 만기, 상해 사망 100세 만기지만 생명은 뭐예요? 종신까지 보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 범위 넓은 걸로 가져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굳이 필요하시다고 하시면 이거 빼가지고 모아가지고, 요즘에 라이나 종신보험 그렇게 좋다면서요. 10년만 지나면 100%가 넘고 같이 세트로 묶어서 판매하셔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객 입장에서도 그게 이득일 것 같아요. 우리 팀장님들 입장에서도 이득이시고. 어찌되었든 우리 암진단비 88년생이 왼쪽 유방암이에요. 근데 알찬건강보험으로 17년도 12월 달에 가입을 하고 도담으로 7천만 원 18년도 6월에 가입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18년도 12월 달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총 지급액은 1억 100만 원이래요. 도담 자녀보험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왜냐하면 18년도 6월 달에 가입하고 18년도 12월 달에 진단을 받았대요. 몇 개월 지났어요? 6개월 정도밖에 안 지났잖아요. 일반 성인보험이었을 경우에는 50% 감액기간이 있지만 여기에는 도담 자녀보험이기 때문에 감액기간 없이 100% 전부 지급받으면서 납입면제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잖아요. 특히나 유방자전 소외감도 납입면제 일반암으로 보장받기 때문에 납입면제도 가능해요. 이것도 고객님들에게 다시 한번 체킹하셔서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진단비가 나중에 남아있는 가족들 생활비 때문이 아니라요. 어떤 치료를 받느냐가 중요해요. 다 이제 알고 계시죠? 양성자 치료도 나오고 이제 중립자 치료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양성자 치료는 어디에서 해요? 국립암센터에 있다가 삼성병원에서도 치료를 하고 있대요. 간암 같은 경우에 그거 아세요? 간암은요. 저걸 안 한대요.
간암 진단받을 때 제 친구 신랑이 대장용종, 대장용종을 절제했는데 알고 봤더니 선종이어가지고 뭐 선종이었대요. 근데 이것도요 보니까 생명이랑 성보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이전에 생보는 기탐이랑 분리가 안 되어 있어서 선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암으로 4천만 원이 보장이 됐대요. 근데 손해 보면 현대인가 그 어디죠? 현대 아니면 풍력이 어디를 가입했는데 바로 손해사정서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기타암으로 지급이 됐대요. 근데 이 선종 그렇대요. 이거 기타암으로 주지만 진상을 부리면 일반암으로도 받을 수가 있대요. 이거는 나중에 아시면서 이게 진상을 부리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받을 수 있대요. 선종이 아니라 유암종 죄송해요. 유암종은 뭐예요? 암이랑 비슷한 유사한 암이잖아요. 암이 되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아마도 일반암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대요. 유암종 진단받아서 기타암만, 유사암만 지급받으신 고객님들이 계시다면 일반암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조금 안내해드려도 나쁘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가 이렇게 대장암 때문에 그 유암종 때문에 지급 한번 받아가지고 나이스라면서 막 그랬는데 다시 초음파를 했더니 간에 뭐가 있대요. 혈관종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래서 다 집 분위기가 막 난리가 났어요. 간암이라고. 병원에 2군데를 갔는데 요즘에 진짜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똑똑한 것 같아요. 이제 2군데를 가려고 했는데 한쪽에 갔더니 이게 그럼 커질 때까지 한번 지켜보자. 1달 정도는 지켜보자. 이게 커지면 위험하니까. 그리고 이게 위치가 담낭이랑 그 간이랑 연결되는 담관에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위치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지켜보고선 수술을 하자. 아직 젊으니까 개복 수술하는 거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내가 한 병원에 갔더니 보험 가입이 되어 있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되어 있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 여기에서 다시 검사를 하자. 그러면 중대한 질병 코드를 주겠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간은요 조직 검사를 못 합니다.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간암 진단을 받거나 이럴 때에는 조직 검사가 안 돼서요 중대한 코드를 받을 수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알고 계시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병원으로 가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이게 담관에 있어가지고 담낭암으로 가버리면 이건 답도 없다. 그냥 떼어내자 이렇게 해서 했대요. 근데 간은 왠지 다 개복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내시경으로 복강경 수술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 오빠가 약간 통통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될지 모르겠다. 이게 진짜 그렇대요. 이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상태 봐가지고 넣을 수 있으면 넣고 안 되면은 이제 개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 오빠가 이제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어떻게 가야 되니까 우리가 모임이에요. 고등학교 친구 모임. 그래서 영양 보충을 하고 가야 된다. 대신 영양 보충은 하되 많이 먹지 말아라. 복강경이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조금 마음고생을 했는지 헬스케졌더라고요. 그래서 복강경 수술로 하고 잘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암은 아니었대요. 암은 아니어서 다행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거 받았으면 1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집 대출을 갚을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살짝 들더래요. 근데 다양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간암 환자 10명 중에 7명이요. 양성자 치료를 받았더니요. 3개월 후에는요. 69%는요. 아예 소멸이 됐대요. 간암이. 그리고 종양 크기가 감소했대요. 17% 정도는. 그럼 변화 없는 사람이 있고 종양의 크기가 증가했대요. 이분은 약간 뭔가 잘 안 맞았나 봐요. 근데 거의 대부분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해요. 이런 치료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만큼 효과가 좋은 거예요. 이거는 그거 안 하잖아요. 항암 치료든 뭐든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도 너무 괜찮대요. 이게 우리 여기에서 이게 수술하는 게요. 수술이 이렇게만 하면 되지 뭐 얼마나 복잡하겠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뭐예요? 에너지를 이렇게 에너지가 있으면 그 에너지를 한데 모아가지고 그 위치에다 빵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암을 죽이는 건데요. 우리가 여기에서는 되게 뭔가 쉽고 간단할 것 같지만 뒤에 발전소가 엄청 큰 게 있어야 된대요. 거기서 에너지를 다 모아가지고 쏴줘야 되는 그 발전소 같은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드는 거래요. 그만큼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아마도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입장인데 어찌되었든 우리가 잘 준비해 놓으면 이렇게 편안하게 후유증 없이도 보장 받으실
치료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립자 치료기 이제 진짜 들어온다면서요. 연세세브란스하고 서울대에서 들어와서 이제 준비하고 있대요. 이게 전 세계에 한 10개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에 2개가 들어오나 봐요. 우리나라가 강국인가 봐요. 그렇죠? 어찌되었든 이렇게 중립자는 양성자 치료보다 한 4배 정도가 효과가 좋대요. 그러면 더 많이 좋겠죠. 근데 지금 일본으로 원정 많이 가잖아요. 1, 2억 정도 드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치료받게 되면 6천에서 1억 정도는 든대요. 이게 세트로 묶여 있대요. 몇 번씩 이렇게 코스가 있대요. 이런 환자한테는 이런 코스, 몇 번 코스. 그래서 그 비용이 솔직히 작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진단비는 점점 더 고객님들에게 니즈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술 없고 통증도 없고 입원도 없이 암을 치료받는다잖아요. 진짜 반드시 고객님들에게 제안해 주세요. 그리고 더할찬 건강보험이 이제 지루해질 때쯤이에요. 이제 다 끝났어요. 더할찬 건강보험 일반암이랑 다 풀담보로 지금처럼 저렴하게 고객님들에게 많이 제안해 주시고 이 상품은 암내심 납입면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풀담보로 고객님들에게 여전히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운전자 보험이에요. 저희 운전자 보험은 2가지 상품이 있어요. 20년 납 20년 만기 상품, 20년 납 100세 무해지 상품이에요. 일반형 상품보다 한 10에서 15% 정도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동차 사고 1호금 저희 14급 기준으로 7천만 원 가입이 가능해요.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고객님들에게 지금 업셀링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달만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저희 업계 누적도 막 70만 원인데 7천만 원 주면 어떡하냐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희 업계 누적은 100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으신 분들에게도 추가로 업셀링 해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고 이 자부상이요. 우리 의사 얼굴만 보더라도 70만 원은 나오잖아요. 특히나 롯데는 운전 중에도 그 다음에 탑승 중에도 보행 중에도 100% 동일하게 보장받으실 수 있어요. 그냥 단순 염자하면 얼마? 1% 70만 원이에요. 그래서 고객님들에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야 이거 나중에 고령자분들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저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많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은 그냥 20년 납 100세 무해지 상품으로 100세까지 보장받으시라고 안내도 해드려요. 이유는 막 너무 좋잖아. 100세까지 보장받으면. 근데 고객 입장에서 뭐예요? 야 내가 100세까지 운전할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100세까지 운전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우리 대중교통 타잖아요.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지하철 타실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에 그냥 걸어는 다니실 거잖아요. 그럴 때 이용하실 수 있게 고객님들에게 제안해드려도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대물 벌금도 준비되어 있고 저희 이번에요. 운전자 비용담보 당타사 중복 가입이 안 됐잖아요. 타사에서 자꾸 가입을 올리는 바람에요. 저희가 이제는 타사 중복 가입도 가능하게 열어뒀고 당사 중복 가입은요. 기존에 3천만 원 되어 있으세요. 그러면 처리지원금 2천만 원에서 최고 한도 5천만 원까지 중복 가입 가능하니까요. 그거는 확인해서 안내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그냥 2천만 원 벌금은 나라에서 지정해둔 금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중복 가입이 어렵다. 그거 확인해서 고객님들에게 안내해 주시고 이 간편 심사 플랜이 영업용이 아예 안 됐어요. 그래서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요. 이제는 영업용 택시 제외하고 영업용도 인수하니까 고객님들에게 안내해 주세요. 하나 더 좋은 거는 저희가 골절 진단비가 5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타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업계 누적 100만 원으로 다 묶여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아직까지 묶이지 않고 200만 원까지 풀어드렸으니까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골절 진단 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골절 진단이 중요한 건 뭐예요? 진단 받기 진짜 쉽잖아요. 제가 이전에 MG에 골백이 없어지기 전에 골백이 있다고 해가지고 든 거예요. 근데 2달 있다가 진단을 받아서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흔히 아프잖아요. 그러면 낫겠지 하고 지나가는데 계속 만지는데도 아파요. 그러면 미세골절일 확률이 되게 높대요. 한 번은 제가 교육을 갔는데 여기 사이가 되게 좁았어요. 근데 칠판인데 철로 된 다리로 되어 있는 칠판이 이렇게 놓여 있더라고요. 교육 다 마치고 설계해드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시길래 제가 이렇게 또 매너 있게 피해드렸어요. 근데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렇게 돈 다음에 한 발 간 다음에 돌아야 되는데 그냥 바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쇠 그 다리에 걸렸어요. 근데 나아지겠지 했는데 막 붓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있다가 다시 가라앉고 붓고 가라앉고 그냥 2달이 됐는데 아빠 다리를 하는데 여기 계속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그랬더니 골절인데 붓고 있대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골절 진단 내려줄까 말까. 이미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건 없대요. 붓고 있는 게 왜 붓고 있는 걸 어떻게 하냐면 미세 골절이라도 붓고 있으면 약간 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대요. 붓고 이렇게 접합되고 있대요. 그래서 내려주셔야죠. 그랬더니 내려주셔가지고 2달 만에 골백을 타가지고 제가 너무 기분 좋게 친구들한테 쐈어요. 근데 그만큼 우리 특히나 넘어질 때 있잖아요. 제가 주변에 저희 설계 매니저님 뵀더니 넘어지는데 이렇게 뒤로 잘못 손을 댔대요. 그러면 이렇게 꺾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안이 너무 아프시더래요. 알고 봤더니 저기 안에 있는 찌끄만 얇은 뼈가요. 미세골절 돼가지고 그렇게 아프셨던 거예요. 이렇게 마우스 할 때. 그때에도 보장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골절 진단비는 사용하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손해율이 높기 때문에 자꾸 막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저희는 열려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해서 고객님들에게 안내해 주세요. 간편하게 가입하는 건강보험 2년 이내에 예외 질병이 200개로 늘어났어요. 3개월만 지나시면 되고 제가 이거는 이렇게만 판매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상품의 진짜 강점은 동일한 연계에 건강체도 가입할 수 있고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롯데는 지금 이대질환이랑 질병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업계 누적을 아예 안 보기 때문에 유병력자분들은 다양한 회사의 다양한 상품으로 업세닝해서 보장 범위를 넓혀드리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때 사용하시기에 너무 좋은 상품이에요. 뇌혈관 화혈성 진단비 60세까지 1000만원이고요. 질병수술비 50만원, 65세까지는 각각 500만원에 50만원이에요. 66세부터 75세까지는 솔직히 가액이 좀 작지만 어쨌든 65세까지만 이렇게 판매하시더라도 보험료가 나쁘지 않아요. 이거는 유병력자 할증 플랜임에도 불구하고 25년 납 100세 만기로 하셨을 경우에 보험료가 이 정도예요. 근데 고객님들께서 야 갱신이랑 또 비교해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비갱신으로 안전하게 해드리라고 말씀드려요. 거의 대부분 유병력자분들은 갱신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나 심장 3번 부여잡았어요. 이거 1000만원 지급되면 보험료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잖아요. 특히나 연령 있으시거나 유병력자 만성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혈관질환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진단코드 받기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진단받아서 빠지면 나머지 남아있는 거 질병수술비만 가져가실 수 있잖아요. 질병수술비 늘 말씀드렸다시피 백내장 수술에도 각각 보장이잖아요. 50 보장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3만원 주고 가입했다고 쳐볼게요. 50만원 각각 보장받았어요. 근데 백내장 수술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후발성 백내장이 반드시 온다면서요. 첫 번째 백내장 수술할 때 비용이 되게 많이 들어요. 왜냐면 내 수정체를 빼고 수정체를 삽입해야 되잖아요. 이 렌즈값 때문에 보험료 수술비가 500, 600, 700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두 번째 후발성 백내장 수술을 하셨을 때는 10만원 정도가 나온대요. 이건 어떤 게 후발성 백내장이에요? 우리 인공렌즈 삽입하잖아요. 근데 이 렌즈예요. 우리 화장실 가면 유리에 물때 끼듯이 물때가 낀대요. 그래서 레이저로 막 이렇게 지우는 게 후발성 백내장 수술이래요. 그러면 그 시술 받는데 한 10만원, 15만원 내외래요. 그러면 내가 백내장 수술할 때 50만원 각각 사용했지만 후발성에서는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각각 사용하면 백내장으로만도 200만원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대장용종 하나 되면 얼마예요? 50만원 나와요. 두고두고 사용하시면서 계속 이용하시기 굉장히 좋은데 만약에 3만원 주고 가입했더라도 백내장으로만 200만원 사용하면 몇 개월치예요? 3만원 주고 가입했어요. 근데 200만원 한 질병으로만 200만원 보장받았대요. 6년, 5년 막 이 정도, 5, 6년 정도 보험료는 깔고 가는 거예요. 심지어 얘네들도 다 보장받으면서 나중에 인공관절 수술 따로 보장은 없지만 연령되면 관절수도 인공관절 수술도 되게 많이 하신다면서요. 그냥 100세까지 그냥 놔두시면서 인공관절 수술하셨을 때도 나오고 매회 지급이잖아요. 100세까지 우리 보장 끝까지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병수술비 하나만으로도 엄청 메리트가 있는 상품이에요. 특히나 비갱신으로 100세까지 보장이니까 고객님들에게 다양하게 안내하시면서 판매하셨으면 좋겠고 이건 일반 신사용이에요. 건강지도 동일하게 넣을 수 있어요. 사망연계가 최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한 게 강점이고요. 이렇게만 딱 넣어서 3만원에 판매하시기에도 너무 좋은 상품이다. 건강체가요. 솔직히 건강체가 요번에 저희 여기 유사암도 1000만원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안 가지고 온 이유는 50세 이후는 저희가 간편 심사 있죠. 이 상품이 50세 이후는 암이 너무 비싸게 측정이 됐어요. 특히나 남성분들, 여성분들은 괜찮은데 일반암이 40% 최대 1000만원까지 유병력자들도 여기 1000만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유사암. 근데 그 이전의 분들 있잖아요. 그 이전의 분들, 여성분들은 3000만원에
유삼 1000에 얘 1050하고 상해 수술비 100만 원 넣더라도 보험료 너무 좋아요. 비갱신으로 100세까지 제한해드리기에도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고, 건강채는 그냥 암3천에 유삼 1000만 원만 딱 넣어가지고 요거만 딱 넣고 암3천에 유삼 1000, 뇌혈관 허혈선 1000 요렇게만 딱 넣어서 판매하시기에도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품이에요.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25, 325 안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유병력자 받아주는 거잖아요. 2년 이내에 208개의 예외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고객님들 그 심사 올리실 때 저희한테 병력사항을 미리 자세하게 고지해 주시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실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 기본적으로 병원 다녀온 지 3개월은 무조건 지나셔야 돼요. 208개의 수술은 예외를 뒀지만 3개월은 지나야 된다. 그것만 확인해 주시고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짜 말이 많은데요.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롯데 지금처럼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편 운전자요. 참 이거 말씀드려야겠다. 간편 운전자 그 입원 중에도 오케이 막 이러잖아요. 입원 중에도 오케이, 척추체도 오케이, 만성질환도 오케이 이랬는데 지금 저희 롯데가 간편 심사는 무조건 3개월은 본대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병원 안 다니고 3개월이 지나셔야지 가입이 가능하니까 그것만 확인해서 안내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